뉴스에서 들려오는 수출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그 기계에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이미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성장의 공식이 깨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괴한 형태의 불균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지표들이 사실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내수, 경제의 비명을 가리고 있는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한 서늘한 진실은 소비의 실종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을 제외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수적인 생활 비용과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과거에 빌린 자금에 대한 대가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가게가 쓸 수 있는 여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소비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형마트의 카트는 가벼워지고 골목 상권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는데 상위 계층의 전 유물인 특정 산업군만이 화려한 성적표를 내놓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이 금융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실물 경제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늘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채의 늪에 빠진 가게가 숨을 쉬기 위해 소비를 포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소득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던 중소기업과 내수 기반 산업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탄 일부 거대 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화려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갈라놓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면서 그 온기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한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에 종사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서민 사이의 괴리감은 이제 사회적 갈등을 넘어 경제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정 입지의 부동산과 우량 자산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며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지만 평범한 주거지와 서민들의 자산 가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부의 사다리는 이미 끊어졌고 이제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을 앗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금과 인재가 특정 분야로만 쏠리면서 내수를 지탱하는 기초 산업들은 혁신의 동력을 잃고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려줄 것이라는 과거의 믿음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성장이 아니라 일부의 비대해진 성장과 대다수의 위축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동력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부채였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빌린 자금으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소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채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계의 파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들은 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집값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있는 저수지가 말라붙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로 버티던 영업은 한계에 다다랐고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임시방편적인 지원책으로는 이 거대한 부채의 늪을 빠져나오기에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저성장과 고물가가 공존하는 늪으로 서서히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성 하락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기 지표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기둥은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중산층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었던 수많은 가게가 이제는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와 대출 이자를 막아내기에 급급한 하류지향적 삶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졌음을 의미하는 잔혹한 신호입니다. 허울뿐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한 저축을 포기했고 그 다음으로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화적 지출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뿐입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뒤편에서는 겉모습만 번듯한 사람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며 자산 가치의 하락과 부채의 압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이들의 구매력이 상실되었고 이는 내수 시장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러한 위기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란한 경제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적응하며 무너져가는 침묵의 위기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진 자리에는 거대한 절망의 골짜기가 생겨났고 그 골짜기를 채우는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이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대다수는 성장의 낙수 효과가 아닌 침체의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는 이미 괴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자본의 침투와 온라인 시장의 팽창이라는 해일 속에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방어막도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에 돈이 돌면 상인들이 물건을 떼어오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거나 특정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 임대 문의 스티커는 이제 도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전 재산과 눈물이 서린 그 공간들이 비어간다는 것은 서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음을 상징합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파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용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다시 지역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돌립니다. 정부의 대출 유예나 임시지원금은 쏟아지는 폭우를 우산 하나로 막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의 활력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쓰며 내일을 꿈꿀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돈을 쓰는 것이 죄악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지갑을 닫고 지갑이 닫히니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투자가 줄어드니 일자리의 질은 나빠집니다. 이 거대한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한류를 자랑하지만 정작 그 내면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기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서늘한 진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세대가 경제적 생존을 위해 꿈과 번식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키워드는 이제 진부한 경고를 넘어 눈앞에 닥친 재앙이 되었습니다. 주거 비용의 폭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을 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었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수조차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노인들의 신음과 사회적 비용의 증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가 늙고 병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비할 사람이 사라지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국가에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기성세대가 누리는 풍요는 사실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쓴 가불된 번영에 불과합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이 구조는 결국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꽃이 피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이 도전 대신 공무원 시험이나 안정적인 직장에만 매달리고 그마저도 실패한 이들이 사회적 은둔자로 전락하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을 넘어 문명의 퇴행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외벽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을 지탱하는 기초대들보는 이미 흰개미 떼에 먹혀 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정점을 찍고 가장 비참하게 몰락하는 국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불을 쓸어 담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경제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자산의 소유권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자본을 쥔 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던진 생존의 파편들을 헐값에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이자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정직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쏟아지는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이 기형적으로 널뛰는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권하고 대출을 종용하지만 그 결과로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입니다. 이 거대한 약탈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를 봐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나 언론의 낙관적인 전망에 기댈 것이 아니라 돈의 속성과 권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는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혹한 심판의 시간이 되겠지만 흐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다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내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내야 하는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내일이면 당장 망할 것 같은 공포를 심어주다가도 갑자기 희망적인 수치를 들이밀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소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대중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시스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분석 기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경제적 철학입니다. 먼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파니까 공포에 질려 파는 행위는 스스로를 약탈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무리한 모험을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시되는 시기이며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내 삶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식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단편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정보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의 역사가 말해주는 반복되는 양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채가 어떻게 생성되고 붕괴하는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 어떤 장기적인 타격을 주는지 이해하는 자만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의 손이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순식간에 시스템의 먹이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는 세계를 호령하는 초인류의 삶을 살겠지만 대다수는 정체된 성장의 늪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극단적인 분절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차갑고도 냉혹한 진실입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 직장이 나의 평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은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 각자 진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도태되듯이 변화하는 경제 구조를 외면하는 개인은 필연적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낡은 체제가 무너진 틈새에서 새로운 기회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진짜 경제는 뉴스 속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세요. 거대한 불균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리 준비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